네, 오늘은 사회적 이슈를 토대로 함께 손해배상액을 산정해보는 시간, 사회 이슈 섹션 코너입니다. 최근에 한 사고가 있었죠. 모 아나운서 분께서 교차로를 진입하시다가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 각각 신호기가 교차로 내에 존재한 상태고 초록색 버스가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버스 때문에 차량이 시야 방해가 조금 있었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부터는 함께 과실 책정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과실 책정하기 전에 제가 대전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과실 책정이라는 것은 사고 상황만 보고 기본 과실을 정한 후에 오토바이 과실, 자동차 과실을 따로 더하거나 빼는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에 직진을 했고 명확한 신호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기본 과실을 100대 0인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자 위험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차랑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식적으로 더 많이 다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가 더 높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을 조금 더 더해라는 것입니다. 이 과실을 더하는 것이 오히려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 있어서는 공평하다고 보는 논리가 우자 위험 부담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실무에서 적용을 잘 안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실 이제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 때 주행을 했습니다. 명확한 신호 위반이죠. 그래서 기본 과실을 100대 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가 황색 신호 때 주행을 했다. 현재 100대 0이었죠. 이거 자동차에 20% 가산하겠습니다. 현재 8대 2입니다. 세 번째, 우자 위험 부담의 원칙.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제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의 과실 요소. 우리 도로교통법을 보면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로 과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저한 과실 같은 경우는 전방 주시 의무 위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 제한 속도 20km 미만 초과, 휴대전화 사용, 썬팅을 진하게 한 경우, 현저한 브레이크 조작 부적절. 여기서 말하는 브레이크 조작 부적절이라 함은 일반적인 부적절이 아니고 누가 봐도 조작 자체를 잘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 시청 혹은 조작. 이 경우는 현저한 과실에 해당하고 10% 과산이 됩니다. 네, 이번에 중과실 보시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무면허, 졸음운전, 제한속도 20km 초과, 마약 약물 운전, 기타 도로교통법 46조에 해당하는 공동위험행위일 경우 과실을 20% 가산합니다. 현재까지 8대 2였죠. 제가 블랙박스를 보니까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였다고 하는데 70km는 좋게 넘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 20% 가산하여 최종 과실, 저는 이 사고를 오토바이 6, 자동차 4의 사고로 보겠습니다. 6대 4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과실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견해가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났는데 보험사에서 이거 몇 대 몇 사고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거 여러분들 100% 수용을 하시나요? 수용 못 하시죠. 이 못하는 이유가 이번 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빨간불 때 안 갔으면 사고 안 날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무게가 기우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아니 교차로에 노란불인데 오토바이들 사실 위반도 많이 하고 뭐 버스가 우회전하다 보니까 이거 시야 방해도 있었을 건데 노란불이라고 무작정 과속해서 밟아서 사고가 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고 상황만 보고 기본 과실을 정해놓고요. 이 정해놓은 과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오토바이의 과실 요소들을 더하고 빼면서 최종 과실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분, 고인이 되셨죠. 사망하신 분의 손해액을 한번 산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례비, 두 번째 위자료, 세 번째 일실소득입니다. 장례비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장례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다, 그쵸? 누가 돌아가셔도 장례는 치릅니다. 치르다 보니까 법원에서 장례를 치를 때 한 50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법원 기준으로 장례비를 5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행히 자동차 보험 약관도 500만 원을 그대로 책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금액 500만 원 책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자료. 위자료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냐 미만이냐 따라로 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65세보다 어린 경우는 기준 금액이 8천만 원이고요.
65세 이상이다 하면 기준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가게 되는 경우 전 법원 똑같습니다. 기준금액이 1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 기준금액은 1억으로 책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실소득입니다. 요거는 설명이 조금 복잡하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일실소득이라 하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피해자가 이 사고가 없었다면 평생 걸쳐서 벌 수 있는 소득이 있었겠죠. 이 소득을 사고가 나서 못 벌었기 때문에 소득 상실 부분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상실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 일실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월 소득을 알아야 되겠죠. 월 얼마를 버는지를 알아야 연봉이 나오고 65세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 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 고인이 되신 오토바이 운전자 분의 인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산정을 할 때는 연령은 30세로 고정을 하고 직업은 없으시다는 가정하에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직업이 없으신 무직이신 경우는 소송 기준으로 보통 인부 노임을 책정을 합니다. 보통 인부 노임이 뭐냐면 일용직 하시는 분들의 2021년 상반기 기준 금액이 14만 1,096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달을 일했다라는 것을 가정하면 약 3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급은 310만 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취업 가능 월수를 알아야 돼요. 취업 가능 월수가 뭐냐면 30세에 사망을 하셨죠. 그러면 65세까지 35년이 됩니다. 이 35년을 월 단위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왜 거쳐야 되는지 다음 중간이자 공제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세부터 65세 정년까지의 연수를 월수로 환산을 하면은 420개월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간이자 공제. 제가 아까 월수로 굳이 환산을 했죠. 보험금을 책정할 때는 중간이자 공제라는 시스템이 항상 책정이 됩니다. 뭐 일반 건강보험에서 암 3천 가입했는데 3천만 원 지급하라, 요런 거 말고 배상 자동차 보험 같은 배상 책임 보험에는 중간이자 공제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중간이자 공제란 무엇이고 중간이자 공제를 왜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간이자 공제는 이 사람이 평생 벌 소득, 그러니까 뭐 300, 300, 300, 300 이렇게 들어와야 될 사람을 몇 억 단위로 한 번에 입금을 하다 보니까 그거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만 붙어도 이득이 생기시죠.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정확하게 사고 시점, 이 사람의 현 상태를 토대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득이 발생한다? 보험사 절대 그렇게 안 해줍니다. 심지어 법원도 그렇게 하는, 우리 판사님도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나눠서 벌 거를 너희가 일시금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 금액을 중간이자 공제를 해라는 말입니다. 이 중간이자 공제하는 방식이 라이프니츠 방식과 호프만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라이프니츠를 쓰고요. 소송을 가시게 되면 호프만 기준을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42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개수가 240을 초과합니다. 이게 뭐냐면 240을 초과하는 경우 241이든 250이든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240을 초과하는 경우는 240만 적용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이자 공제할 때 쓰이는 호프만 개수는 240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피해자분의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가능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월 310만 4,112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피해자는 향후 420개월 동안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이자 공제를 하다 보니 240이라는 개수가 책정이 됐고요. 이 금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면은 7억 4,498만 6,88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되게 크죠? 나 무직인데 나 7억이나 나와? 자, 지금부터 뺄 거 빼겠습니다. 첫 번째, 과실상계.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 6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7억 4,498만 6,880원의 40% 금액인 2억 9,799만 4,752원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비 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앞으로 벌어들일 금액을 예상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계비로 나가는 비용은 빼자는 말입니다. 이 금액, 이 기준을 법원이 3분의 1을 공제하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약 3억 원의 금액에 3분의 2를 지급받으시겠죠. 그러면은 금액이 약 2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 왔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항목 금액 다 더하면은 지급받으실 금액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위자료 말씀드렸죠. 위자료 500만 원. 이거 자동차 보험 기준은 과실상계합니다. 하지만 법원 가면은 500만 원 전액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그대로 카운트를 하고요. 아까 위자료 1억 기준, 과실 60%면 위자료가 얼마냐? 6,400만 원입니다. 그럼 500만 원 더하기 6,400만 원. 자, 마지막. 아까 일실소득 산정한 거 있죠? 약 2억 금액. 요거를 다 더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2억 6,766만 3,168원입니다. 방금 함께 했던 것처럼 자동차 보험과 같은 배상 책임보험 영역에서 연령, 소득, 과실에 따라 보험금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동일한 사건을 겪으셨으면 지급돼야 하는 보험금은 수백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과실을 책정해보고 손해액을 산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